안녕하세요. 팩트만을 추구하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2021년 12월 둘째 주 WTI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옵션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으시려면 WTI, 원유, 매매, 투자, 원자재 이렇게 서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정보 교육용 컨텐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WTI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11월 초순 중순에 가격이 조정을 받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시장을 포지션을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관련 포지션이고, 이쯤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욕심을 과하게 먹어서 약간 늦게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포지션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캐시아웃 했고요. 그 와중에서 11월 넷째 주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60불 중반에 유지를 하다가 반등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설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가솔린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가솔린은 1년짜리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미크론 그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도매가입니다. 소매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싸게 늘 수 있는 금액이 약 3불 59 이점입니다. 보통 다른 데 가면 그 이상으로 더 돈을 주고 갤론당 주유를 해야죠. 현재 여기서 보시면 천연가스가 도매 가격만 해도 두 배 정도 올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불 60, 그 다음에 1불 약 30, 갤론당 보시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상승력이 높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로 모든 걸 결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 6개월치인데 6월 중순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96.186%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부터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놓고 이제 변화를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력이 높아지니까. 왜냐면 크루드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오른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연준이 계속 통화 정책에 대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 지속적인 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하고 이제 통화 정책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고 뭐 ECB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계속 현재 통화 정책과 이자율을 동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연준 채권 축소 및 2021년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CPI 인덱스가 10월 달엔 6.2% 상승을 했죠.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8월 말부터 단면적으로 보면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천연가스, 석탄, 뭐 에너지, 뭐 기타 원자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020년부터 축적이 돼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1월 6.8%, 10월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현재 에너지와 식량을 식료품을 합친 겁니다. 물론 코어 CPI 인덱스는 약간 수치가 좀 떨어지고요. 낮아지고, 그리고 현재 12월에 약 2주 전에 연준에서 갑자기 150억 달러 채권을 다달이 줄이겠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저번 달까지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을 계속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한 달씩 계속 150억 불 채권을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내년 중반에는 완료를 하겠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파월을 재심을 하느냐 안 하냐를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파월 외에는 할 사람이 마땅히 없고, 그래서 바이든은 파월을 재신임을 했고,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을 억제하라는 주문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솔린 가격 상승과 물가 다른 그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 여러 가지 종합해서 물류까지 합쳐서 지금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2020년 3월 달에는 CPI가 1.5%에서 2% 물가 상승률이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12월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12월 말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CPI 인덱스를 발표하겠지만 현재 6.8% 뭐 약 7% 정도는 물가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2021년 3월에 현재까지 4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3, 4, 5월 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찍었는데 그게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는 조금씩 지난 11월까지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구입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만한 액수를 찍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인데 경기를 부양하자고 또 이 정도의 규모를 찍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높이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채권을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CPI 인덱스와 연준 부채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뭐 요거는 이제 현재 그냥 비교만 하시고요. 이게 유가 1, 2차, 3차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가격이고 현재 보시면 2020년에 현재 6.8% 11월 달.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를 보면 4.9%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간단하게 보면.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사이는 30년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2022년, 2023년. 지금 현재 2023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거의 9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가 있죠. 현재 2021년 그리고 2020년 이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 정도를 찍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부채가 늘어났던 건 1200억 달러씩 채권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매입이죠. 월. 예, 그러면 이제 세계 중앙은행 금리 채권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날은 PPI 인덱스와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연준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연준회의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연속이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 FOMC 회의가 끝나고 결정을 할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갈 건지 그리고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할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썼고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발표합니다. 동결을 할 건지 인상을 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근데 동결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EU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 얼마나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이자율과 현행 자산 매입 규모를 동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12월 17일 날은 일본 중앙은행과 CBR, Central Bank of Russia인데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현재 이제 11월 달이죠. 지난달에 18% 리포 은행 간의 금리를 18%에서 16%로 인하를 했는데 일주일에 빌려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16%라는 거죠. 현재 계속 이자율을 하락을 시키고 현재 2021년만 잡아서 총 45%가 평가가 절하됐습니다. 거의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거의 IMF 수준이죠. 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크래시라고 해서 11월 26일 WTI와 브렌트가 크게 하락을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현재 여기 200, 100 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고 그리고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 표면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과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11월 15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11월 26일인데 현재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5불에서 6불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다시 반등을 해서 빨리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럼 미국과 오펙 플러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현재 11월 달 23일 날 땡스기빙 직전이죠. 전략 비축량을 방출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영국, 일본이 총 합심을 해서 전략 비축량을 방출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천만 배럴, 우선 32만 배럴을 쓰고 그리고 1,800만 배럴은 이제 유사시에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놨습니다. 현재 바이든은 필요시에 추가 방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SPR 전략 비축량 외에는 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입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핵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펙은 11월 이후 어떤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보면 미국의 증산 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회의가 이틀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과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로 인해서 수요가 불안정한데 증산을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산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무시를 하고 있지만 감산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70달러를 유지하기는 싫다 이건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큰 타격을 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제 수요가 하락되는 겨울이기 때문에 물론 난방유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거는 뭐 50만 배럴에서 크게는 뭐 2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워야 되는지 그거는 보면서 증산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 원유 예상 수요 하향 조정으로 지금 변명을 하면서 미국의 증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70불 회복 이후 이제 신중하게 자세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시장의 동향과는 다 상관없이 수급과는 상관없이 지금 연준이 유동성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좀 하시면서 숨을 고르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수요는 1일 1억 배럴 전 세계 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현재 유동성 과하게 풀려 있고 그리고 원유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달러 유동성과 원유. 그리고 난방과 전기 수급 그래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원유도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싱 저장량 급감소와 그리고 전략 비축분 방출 그리고 바이든의 행정부의 에너지 혼선책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바이든을 물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쟁이 안 되죠. 그리고 80달러 초반에서 컨솔리데이션이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푹 떨어졌습니다. 60대 중반으로. 이제 결국은 테이퍼링 이제 시작됐다는 거에 그리고 CPI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비둘기적으로가 아니라 독수리적으로 매파 강경하게 지금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조금 말로만 세고 뒤로 가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연준의 행동을 좀 보여줄 것 같고 2018년에 12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중간에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 대폭락 뒤에 반등을 했고요. 11월 25일, 뭐 26일 날 뭐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간차가 있지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작은 변수에도 가격이 변동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첫째, 수요 공급이죠. 원유. 지금 1억 배럴인데 지금 2019년 말정처럼 공급 과잉이 있지 않습니다. 과잉이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급 정도이고 요거는 실제로 원유 원자재를 사고 팔 때 쓰는 달러가 지금 유동성이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 거고 실제 미국의 달러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강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간단하게 보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거고 그로 인해서 CPI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2022년 말 정도 혹은 하반기에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겠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은행가에서는 2번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급과는 상관없이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 세력들이 돈을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빨리 늘려서 시청자분과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매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그만 영상 찍고 마무리하고 한 주를 준비를 해야겠죠. 저도 이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이번 주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통화 정책에 관련된 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잘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